저는 어느 날 이런 공문을 봤습니다. 그 공문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타이틀을 보면 코로나 이후 태권도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공문을 보았고 협회의 역할이 이거였구나 라는 감탄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태권도장 성장에 있어서 한 번도 협회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협회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 2년 동안 외롭게 싸웠는데 우리가 각각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구나 라는 느낌도 역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모전 취지에 맞춰서 그동안 연구했던 3가지 주제를 아낌없이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권도 본연의 가치 보존과 함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내용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집중하시고 함께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략적 홍보 방법을 발표할 정준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의 방법에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온라인에는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맘카페, 당근마켓, 네이버 플레이스, 플레이스토어까지 입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는 현수막, 전단지, 판촉물, 선물 공세 등의 방법들을 우리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이런 형태들이 다른 분야처럼 동일하게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도장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 분석에 따라서 각각 다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모든 도장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도장은 회계관리 역시도 효율적으로 하여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홍보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잡고 하는 도장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수막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혹은 현수막과 판촉물과 선물 공세 등을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구분 지어서 홍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별로 우리 도장에서 오는 수련생의 분포도를 명확히 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각 단지별로 현수막을 걸었더니 하나의 단지에서는 10명이 왔고 하나의 단지에서는 50명이 왔다면 올해는 어느 곳에 더 현수막을 많이 걸어야 할까요? 당연히 더 많이 왔던 50명에 더 많은 공을 들여서 현수막을 걸어야 합니다. 자, 10명이 맞다는 뜻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홍보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간과 노동을 예산을 효율을 생각을 해서 현수막을 걸어라는 것이 타당성이 맞을 것이고, 50명이 온 곳에는 입소문이 좋고 저희 도장에 유입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 등 기타 환경이 좋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수막을 걸거나 판촉물을 나눠주거나 선물 공세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입간원서를 어떤 형태를 받으시나요? 보통은 문서로 된 입간원서를 받습니다. 현재와 같이 1인 도장과 2인 도장이 활성화된 도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입간원서를 작성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오프라인 입간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의 제한성이 생깁니다. 사무실이란 공간에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시간의 제한성이 생깁니다. 세 번째,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바인더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출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간원서를 받는다는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생기죠. 만약에 우리가 구글 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입가 원서를 받는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공간의 자율성이 생깁니다. 집에서도 입가 원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자율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용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핸드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입가 원서를 통해서 우리는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학부모님이 상담이 오거나 혹은 홍보 전화가 왔을 때 항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간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렇게 정리된 것을 문자로 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님께서는 이 구글 폼에 연동이 되어 있는 내용을 저한테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글 폼에서 스프레드시트로 연동이 되고 구글 맵에서 이 정보를 불러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한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주최를 했을 때 그 회원들이 왔을 때 그 표기된 모습인데, 자, 보시면 계룡에서는 인원이 적게 왔고 상대적으로 천안과 서울에서는 많이 왔습니다. 자, 이처럼 구글 폼에서 입간 원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광고의 효과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계룡에서 이렇게 인원이 적게 왔다면 저는 아파트로 치안해서 해석을 한다면 천안과 서울이라는 단지에 좀 더 현수막을 많이 걸고 전략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홍보에 있어서 특정 인원과 불특정 인원을 나눠가지고 홍보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특정 인원은 타깃의 특성이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학 시즌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그 특정 인원이 되겠습니다. 자, 불특정 인원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죠? 태권도장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수련생, 자녀들이 있더라도 그분들에게는 태권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관심이 없는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샘플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샘플을 통해서 맛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품이 선택되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맛을 보고 충동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시식 코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권도장에 관심이 없는 소비자에게 태권도장 일주일 체험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복을 무료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녀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있다면 그냥 공짜로 받아보자는 심리를 바탕으로 도장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A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0잔을 마시면 한 잔을 무료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9잔을 팔기 위해서 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사장님께 이 10잔을 받는 것 플러스 그 10잔을 팔았을 때 한 잔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 도장 1만원 할인권, 도복을 무료 주거나 일주일 체험권을 같이 한다고 사장님께 제안을 했을 때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큰 베너핏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 커피숍에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관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높은 업체가 진행하는 이벤트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를 우리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치킨집이죠? 치킨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장님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홍보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사장님이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불특정 인원에게도 태권도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업체와 협업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선 제시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홍보할 때 자신의 태권도장을 홍보하지 않고 태권도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홍보하지 않고 사범을 홍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 아이가 태권도를 가게 될 시기에는 저희 도장을 오는 것이 아니고 도장에서 가장 유명한 도장을 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어린이집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이 될까요? 자, 어린이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비수련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집에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인식 심어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특강을 나간다고 했을 때 도장 상호가 새겨진 띠를 나눠주고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상호를 말하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준다면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 표현을 들은 학부모는 태권도장 보낼 시기 어느 곳에 보낼까요? 다음과 같이 수업 계획을 짜서 원장님께 월 한 달에서 한 번 혹은 2번 정도 제가 무료로 특강을 해준다고 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보통 체육 특강 같은 경우는 유료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성과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노력들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위에 제시한 방법들이 낯설 수는 있으나 도장 경영에 있어 홍보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첫 번째 구글 폼에서 이과노선을 받고 수련생들이 분포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특강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수련생이 올 수 있는 그곳에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경기도협회가 우리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듯이 우리 역시도 함께 한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그걸 도장 경영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입관 원서를 네, 문서로 받는 거 말고 네, 온라인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은요, 직접 대면을 하고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장점을 설명하고 개성과 기타 단점과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런 문서를 통해서 뭐 대면을 해서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어필하는데 어머님들이 많은 한계점을 느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네. 이게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게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감성 마케팅을 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문자나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머님들과 대화를 통하고 이런 것보다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체육관을 운영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문서를 이용한 그런 입관 원서를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받는 거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님께서 제가 좀 발표를 잘못했거나 좀 이해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해서 그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이분이 오케이 입관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런 문자를 보내서 집에 가서 작성할 수 유도를 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입관 원서를 아예 배제해서 쓰라는 뜻은 아니고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아까 방금과 같이 그 홍보를 효과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매개체로서 입간원서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문서로 했을 때.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입건을 한다고 했을 때 문서로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심사위원님. 그 전에 이미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그 빨리 좀 전에 끝내 이미, 주십시오. 문서로 상담을 통해서 사무실과 시간 관리를 다 뺏긴 거거든요. 시간에 그 뺏긴다는 뜻이 아니고 공간의 자율성을 확보를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상담이 이루어지기보다 바로 입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다 나누신 말씀은 다음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